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이버 서치 ABT, 신뢰할 수 있는 A/B 테스트 플랫폼 개발 및 정착기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맡게 된 네이버 서치 데이터 앤 애널리틱스 팀의 김진영입니다. 네, 간단히 저와 개발팀 소개를 먼저 드릴 텐데요. 네, 저는 어,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서치의 그 데이터 앤 애널리틱스 팀 리더를 맡고 있고요. 네, 저희 팀에서는 A/B 테스팅, 커서 인퍼런스, 크라우드 소싱 및 그 검색 및 추천 시스템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국 오피스를 어, 한국과 같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네, 거기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저는 과거에 그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검색 시스템 그리고 이제 스냅에서의 추천 시스템을 어, 만들고 평가하는 네, 업무를 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관련 컨퍼런스에 이제 논문을 쓰거나 튜토리얼을 진행하는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저희 개발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사실 A/B 테스팅이라는 게 플랫폼을 처음부터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보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저희 저희 조직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유관 부서에서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셨고요. 우선은 이제 그 김재현님과 제가 리더십을 맡았고 플랫폼 개발은 전용호 서동현님 그리고 이 플랫폼을 검색 실제 서버와 연동시키는 부분은 하하누리님 이원진님 그리고 이 전체 그 프로젝트 관리는 조한나님, 최수연님,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분석 작업은 박경현님, 박도현님께서 주로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넘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를 뽑고 있어요. 예, 그래서 메일로 연락 주시면 예, 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발표는 우선은 이제 A/B 테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념은 간단한데 사실 생각해보면 해보면 좀 어려운 게 A/B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그 설치 프로젝트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플랫폼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신뢰성을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험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향후 계획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A/B 테스트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우선 이제 사용자를 나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그룹의 사용자가 들어오면은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누고 그리고 이제 각각 이제 다른 UI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두 그룹 간의 어떤 반응의 차이를 보이는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두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이 더 선호되는지 예, 이걸 분석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분석 결과에 뭐 CTR 이런 지표가 뭐 사용되기도 하고요. 네,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저희가 A/B 테스트를 실무에서 해보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함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선은 그 저희가 이제 실험 설계, 수행, 실험 분석 그리고 의사 결정의 그런 흐름으로 개별 실험이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별로 다양한 함정이 어, 실무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예를 들어 두 사용자 그룹이 있다고 했을 때 사용자 군 간의 어떤 그 분배가 무작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 두 그룹 간의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단 실험군 설정이 된 후에 이제 수행 단계를 보면은 수행 단계에서 이제 실험군에 따른 분기가 원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다른 색깔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 가지 색깔로 보여준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분기가 제대로 됐다고 해도 그 분기에 따른 데이터 로깅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뭐 페이지 뷰를
로깅을 하는데 페이지 뷰가 누락이 됐다. 그러면 이제 지표 계산이 제대로 되기 어렵겠죠. 네, 그리고 이제 분석 단계에서 저희가 실험의 어떤 실험을 시작할 때 보통 가설을 세우고 하는데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이제 충분한 어, 수의 어떤 지표가 설정이 돼야 되고 그 중에 어떤 지표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 미리 이제 결정을 하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혹은 구현이 안 된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이 됐을 때 제대로 된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표를 그냥 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오류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표가 이제 두 지표가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의미함을 검증하는 작업을 또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실험 결과를 충분히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일주일 이상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뭐 한 2, 3일 정도 해보고 실험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좀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그리고 저희 개발팀에서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플랫폼 개발을 할 때는 이런 오류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을 또 염두에 두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서치에 굉장히 다양한 팀이 있다 보니까 여러 팀에서 그리고 이제 그 개별 팀에서 이제 프로젝트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프로젝트에서 동시에 간섭 없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별 프로젝트가 사실은 한 번에 보통 끝나지 않고요. 여러 이제 이터레이션 거치는 게 보통인데요. 그런 이터레이션을 버전업이라는 프로세스로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가 구현의 꼭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이라는 게 그 문자 그대로 굉장히 실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사용자에 대해서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런 어떤 그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바로 이제 경고를 해주고 그 실험자가 실험을 셧다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한 대시보드 그리고 템플릿 등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발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플랫폼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개발한 지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사실 오래되진 않은데요. 그래도 이미 어, 2달에 걸쳐 운영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네이버 서치의 많은 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프로젝트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우선은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네이버 서치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A/B 테스트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개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기존에도 사실 그 A/B 테스트를 하는 팀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개별 팀에서 독자적으로 실험을 진행할 때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개별 팀에서 이제 그 개별 팀의 지표에서 보는 지표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그 해당 팀의 어떤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표는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대부분 이제 엔지니어링 중심 조직이다 보니까 실험 결과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 그리고 이제 좀 고급 분석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검색 전체를 어, 하나의 통합된 A/B 테스팅 플랫폼으로 이제 그 구현하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 목표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서 실험 설계, 수행 및 분석을 이제 저희 그 데이터 앤 애널리틱스 팀으로 일원화시키는 그런 목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검색 내 모든 팀이 같은 지표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그 구조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실험 정보를 등록하는 그 서버가 있고요. 네, 서버는 이제 실험 컴피그 서버, 혹은 이제 그 온라인 이밸류에이션 시스템이라고도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실험
그 운영자가 어떤 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등록을 하면요.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험 컴피그 정보가 실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로 이제 반영이 되는 두 번째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험에 따라서 검색 서비스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로깅이 이루어지고 그 로깅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제를 해서 실제 실험 결과 및 실험 그 결과 분석 결과를 이제 계산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실험 컴피그 서버에 대해서, 그러니까 컴피그하는 UI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제 실험의 종류를 저희가 이제 레이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실험 이름, 날짜, 그리고 이제 트래픽을 얼마나 받을지 선택을 하고 이제 그러면 실험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설정을 할 때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목록 이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액티브한 실험에 대해서 저희가 목록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실험 그 개별 팀별로 뭐 전체 통합 검색 전체를 통합하는 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쇼핑 검색, 이미지 검색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 팀별로 이제 저희가 실험 레이어를 할당해서 그, 그 레이어 안에서는 트래픽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험을 뭐 변경하거나 아니면 버전업하는 기능도 있고요. 네, 버전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험의 유형별로 레이어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요. 레이어라는 것은 이제 레이어 안에서 검색 트래픽 전체를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트래픽이 레이어 안에서 실험별로 어떻게 나뉘는지는 여기 보시는 대로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래픽은 이제 슬래시라는 여기 보시는 대로 슬래시라는 단위로 구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수행되고 이제 끝나는 단계를 이제 실험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실험이 이제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환경에 디플로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험의 어떤 저희 주요 KPI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있고요. 모니터링 하다가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실험이 멈춰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실험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저희가 토론을 거쳐서 그 실험에 대해서 실험 대상이 된 피처를 저희가 런치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 과정에서 그 결정이 내려지면 실험이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터레이션을 거쳐가지고 한 번 더 버전을 올려서 실험을 하자 이런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다시 새 버전을 디플로이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험이라는 게 이제 여러 이터레이션 거치는 게 굉장히 실무에서는 흔한 일이라서 네, 이런 실험 플랫폼에서 이터레이션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발 목표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 버전업이 되는 경우는 실험군 자체 설정 혹은 구현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은 혹은 이제 원래 실험을 했을 때 약간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그게 사실은 뭐 한 번 더 실험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그 그러니까 트래픽을 재분배해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기능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전체적인 논의는 저희가 실험 운영 회의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담당자들이 실험 구현하신 분 그리고 실험을 실제로 운영 분석하시는 분들이 모두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가 사실은 이제 잘 모여서 이제 분석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저희가 분석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은 실험에서 나온 사용자 로그 그리고 이제 기타 메타데이터들이 여기 이렇게 저희 하둡 서버에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이제 실험 이제
러 데이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해석하기 편리한 그런 이제 정제 데이터로 좀 바꾸는 작업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실험 로그가 저희가 이제 페이지 뷰 그리고 이제 사용자 세션 그리고 실제 사용자 단위로 좀 집계되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집계된 부분이 사용자 코홀 데이터와 함께 그 조인돼서 이제 사용자 부분별로 실험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 결과가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저희 그 대시보드나 노트북 환경으로 엑스포트가 돼서 네, 최종 사용자가 분석가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처리를 거쳐서 분석 결과 완성되고요. 이런 전체 결과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선은 이제 중요한 게 실험이라는 게 서비스, 그 이제 그 실험이 대상이 되는 피처를 구현하신 분과 그리고 저희가 실험을 실제로 진행하는 뭐 PM 혹은 분석가가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색깔로 이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저희가 표시를 했고요. 우선 이제 서비스 쪽에서 그 분석 쪽에 이제 요청을 일단 저희 가이드라인 확인하고 요청을 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험 시작, 그리고 이제 스펙 확정, 그리고 테스트 QA, 그리고 실험 배포, 그리고 결과 리포팅까지 이 전체 기간은 약 3에서 4주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이제 그 주간 회의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저희가 실험 시작한 지 2달 정도 됐는데요. 지금 한 대여섯 파트너와 2자릿수 이상의 실험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 ABT 플랫폼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플랫폼의 신뢰도를 어떻게 검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뢰도가 왜 중요한지 사실 왜 신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 신뢰성 있는 결과라는 게 실험이 결국에 의사결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뢰성 있는 결과가 나왔을 때 더 좋은 의사결정, 더 자신 있는 의사결정 할 수 있고, 이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더 많은 파트너들이 저희 이제 많은 팀들이 실험을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더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더 좋은 결과 드리는데 신뢰성 결과 드리는 데 노력할 수 있고요. 이런 선순환을 만들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신뢰성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 심지어 신뢰성이 없는 결과라면 사실 내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잖아요. 네.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발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신뢰성 검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여러 실험 집단을 레이어라는 그런 단위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험 레이어 그 그러니까 저희가 개별 사용자가 이제 어 여러 실험 각 실험의 각 레이어별로 이제 트래픽이 할당될 수 있는 단위라서 실험 레이어 간의 이제 결과가 간섭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증하는 부분이 있고요.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실험 내에서 트래픽이 제대로 분배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1대1, 1대1로 만약에 그 실험군과 대조군이 분배가 되었으면은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부분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 트래픽 배분이 어, 비율이 맞더라도 뭔가 편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편향 없이 트래픽 배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검증하는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험의 어떤 결과 신뢰성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테스트는 이제 같은 피처를 2번 테스트를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 일종의 재현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 재현성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트래픽 교차 분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실험 그 같은 피처를 바꾸는 실험을 레이어라는 단위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쇼핑 랭킹에 영향을 끼치는 실험과
그다음에 이제 뭐 이미지 랭킹에 영향을 끼치는 실험은 동시에 한 사용자가 동시에 이제 두 실험에 할당돼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사실 기능상으로는 충돌하지 않지만 실제로 이 두 실험이 그 결과에 서로 영향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 실험 간의 이제 트래픽 분배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표에서 보시면 이제 이 녹색 부분은 실험 B의 각 개별 유저 수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 부분은 실험 A의 개별 그 할당되는 개별 유저 수 보실 수 있고,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이제 실험 B의 그 개별 실험군에 대해서 실험 A의 실험군이 동일한 비율로 할당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카이스케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지도 통계적으로 증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실험, 그러니까 한 사용자가 이 두 가지 실험에 동시에 할당되더라도 그 사용자 이 두 실험의 이제 그 결과에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험군과 대조군, 개별 실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그 트래픽 분배가 원래 계획된 대로 이루어졌는지 이제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실험을 예를 들어 대조군과 실험군을 1대1로 분배를 했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그 온라인 실험 관련된 논문에서는 샘플 사이즈 미스매치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대조군과 실험군 중에서 한쪽이 트래픽이 빠지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확인해서 그런 경우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실험 운영자에게 바로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방금 저희가 보여드린 것과 비슷한 기법으로 카이스퀘어 핏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특정한 실험에 대해서 저희가 3%, 3%, 3% 이렇게 1대1, 1대1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실험군에 대해서 실험군 하나와 대조군 두 개에 대해서 저희가 트래픽을 나눴고요. 이 비율이 저희가 실험 처음에 실행을 할 때, 실험 설정을 할 때 이제 설정한 비율과 같다는 거를 여기서 이제 p-value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군별 트래픽 분배도 저희 플랫폼에서 검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이 완전히 이제 랜덤하다는 거는 두 그룹 간에 어떤 차이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실험 조건을 노출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AA 테스트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대조군을 두 개를 만들어서 그 두 개 사이에 차이가 없다 이런 걸 보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개별 실험에서도 그걸 보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플랫폼 단위에서 저희가 대조군이 만약에 굉장히 대조군만으로 이제 구성된 실험을 만들어서 검증을 한 경우를 여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실험군 100개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지면상 그 10개에 대해서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대조군 간의 실험이기 때문에 모든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차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즉 여기 이제 p-value 기준으로는 여기 이제 그 개별 셀에 이제 나와 있는 결과가 p-value인데 p-value가 이제 그 임계값보다 보통 0.05를 쓰죠. 큰 거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게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실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는 게 각 로우와 컬럼이 이제 그 실험군을 가리키고 있고요. 대부분의 실험군에 대해서 임계값보다 큰 p-value를 보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대로 설계한 대로 대조군끼리 이제 지표 비교를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현성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재현성이라는 게 가장
저희가 이제 그 자연과학에서 실험을 할 때 가장 높은 그 잣대죠. 그러니까 실험을 두 번을 반복을 했을 때 정확히 거의 같은 결과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같은 실험을 어, 두 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을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결과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특정 지표에 대해서 그첫 번째 그 p-value가 0.05 근처인 굉장히 좀 약한 유의성을 가지는 경우에 두 번째에서는 유의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두 가지 알 수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재현성이 기본적으로 확립을 했지만 유의성이 약한 그런 지표에 대해서는 결과가 재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실험 플랫폼의 신뢰성 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이어서 저희가 실험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대조군과 이제 실험군의 어떤 지표 차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봐야 될 거고요. 이제 실험 그런 그 부분은 저희가 어, 아까 보여드린 것과 유사한 어떤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에 어떤 어, 그러니까 이제 지표 값을 절대적인 지표값 혹은 상대적인 지표값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 실험이라는 게 사용자의 이제 반응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다른 이유에서 있어서도 그 일별로 지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스테이블한 결과인지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 지표를 보는 부분인데요. 실험이라는 거는 이게 실험의 전체 결과라는 거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모든 질의에 대해서 검색 질의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결과 유형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개별 사용자군 그리고 개별 검색 질의 그리고 개별 검색 결과 유형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세부 지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 지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우선은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린 테이블을 다시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현성 검증을 위해서 실험을 두 번 해서 이제 결과를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실험 버전에 대해서도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AA 테스트와 AB 테스트를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해서 이제 대조군을 항상 보통 두 개를 놔두고 실험을 해요. 그래서 대조군과 그 두 대조군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또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에 이제 지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실험의 주 결과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그 A군과 B군 간의 어떤 상대적인 지표 차이고요. 여기서 사실 상대값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보통 상대값을 실험에서 많이 보는 게 지표 간의 이제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지표는 횟수를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지표는 이제 어떤 비율을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서로 다른 단위를 갖는 지표 간의 비교를 용이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대적인 차이, 퍼센트 델타를 계산하는데요. 하지만 보통은 제가 생략을 했지만 절대적인 지표 값의 차이도 같이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p-value 계산을 하고 있고 사실 통계적으로 퍼센트 델타 그러니까 상대적인 지표값과 절대적인 지표값에 대해서 p-value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조군을 항상 두 개를 놓고 현재로서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지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지표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A/B 테스트 환경에서는 지표를 뭐 수백 수천 개 굉장히 다수의 지표를 보게 되는데요. 그 저희가 우선 이제 p-value라는 게 보통은 이제 전혀 지표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5% 정도는 저희가 이 5%라는 어떤 그 임계점을 사용을 한다면 5% 정도는 그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백 수천 개 지표를 동시에 보는 경우에는 잘못된 발견을 하게 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영어로는 false discovery rate라고 하는데 잘못된 발견을 하게 될 비율이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그 잘못된 발견, 그러니까 그 false discovery rate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보정하는 false discovery rate 보정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긴 힘들겠지만은 그 이 보정을 통해서 그 저희가 수백 수천 개 지표를 동시에 보더라도 false discovery rate가 5% 미만으로 보정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실무적인 ABT 그 운영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유의성에 대한 그 임계치 설정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전체 지표도 보지만 지표의 일반 트렌드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아래 보시는 그런 차트로 저희가 지표 트렌드는 보통 보여드리고 있고요. 왼쪽은 이제 절대값이고 오른쪽은 이제 상대값인데요.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절대적인,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에서는 사실 그 예를 들어 CTR이라는 지표를 봤을 때는 그 일별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용자들이 이제 주중과 주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행동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상대값을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값을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상대값에 뭔가 일별 트렌드가 보인다, 예를 들어 이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실험 결과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그 상대값 지표의 상대값의 일별 트렌드를 봤을 때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식의 어떤 트렌드가 보인다. 그런 경우에 사실 실험이 이제 완료되지 않았다, 실험 완료할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별로 특정한 트렌드가 없죠. 약간의 오르락 내리락은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트렌드가 있는 경우가 꽤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제가 외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CTR의 트렌드를 보고 있는데, 이게 CTR이 이제 다들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트렌드의 원인을 보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피처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사용자들이 모두 이제 매일 사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험을 이제 하게 되면은 보통 첫날 실험에 조인하는 사용자들은 굉장히 좀 액티브한 사용자일 경우가 많고요. 날짜가 지날수록 좀 덜 액티브한 사용자들의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험에 일별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하게 이제 그 계절 요일별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실험을 시작을 할 때 예전에 이제 하던 실험에서 이제 그 리셔플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새 실험을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말하자면 캐리오버 이펙트라고 해서 예전 실험의 결과가 신규 실험에 영향을 주는 이제 이런 부분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약하면 이렇게 다양한 어떤 지표 트렌드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일별 트렌드를 꼭 같이 전체 결과 같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별로 이제 저희가 뭐 다양한 이제 세부 분석을 전체 결과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뭐 검색해서 보고 있는 지표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 X축의 A, B, CD는 이제 지표군을 저희가 이제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표, 그러니까 이제 그 지리 검색 지리의 유형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Y축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조군과 실험군의 어떤 지표 차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지표는 이제 first click rank라고 해서 첫 번째 클릭이 일어난 그런 랭킹 포지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지리군에 대해서는 실험군이 더 높은 결과를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실험군이 더 높아졌죠. 높아졌다는 거는 클릭이 발생한 랭킹이 높아졌다는 건 사실은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험군에 대한 이제 검색 엔진은 최대한 위쪽으로 클릭이 발생되도록 결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D군에 대해서 보시면은 결과가 이제 반대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세부 분석을 해보니까 지리군별로 실험 결과가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실험군의 경우에, 그러니까 지리의 경우에는 같은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죠. 항상 두 번째 지리는 이제 time to first click이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클릭까지 걸리는 시간인데요. 그 경우는 그러니까 그 지표에 대해서는 실험군이 이제 대조군보다 약간씩 더 낮은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의 분석을 개별 사용자군 검색 랭킹 및 결과 유형별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지표 해석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개별 실험이 전체적인 효과가 있고, 이제 개별 뭐 사용자 혹은 이제 뭐 특정 피처에 대해서 이제 효과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사용자군이 여러 그 특성을 가진 사용자군이 있다고 하면은 전체 실험 결과는 이제 이 전체 그 개별 사용자군에 대한 이펙트를 약간 조합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저희가 만약에 그 헤테로지니어스 리스판스라는 건, 여기서는 개별 사용자군별로 리스판스의 그가 다른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들한테는 여기 이제 색깔이 이제 그 사용자별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지, 부정적인 영향지를 나누는데, 어떤 사용자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어떤 사용자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어떤 사용자들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별로 군별로 실험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나눠서 봤을 때 이런 그 개별 사용자 군별 그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는 걸 이제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브레이크다운 할 때도 당연히 저희가 이제 여러 그 결과를 더 쪼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first discovery rate가 높아지는 그런 이슈를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분석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이제 좀 발표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네이버 검색 전체를 위한 현대적인 A/B 테스팅 플랫폼 개발을 이번 발표로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개별 팀에서 독립적인 실험을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이터레이션 하는 것도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팀이 같은 지표를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언제 2달이 돼서 대부분의 이제 검색 그 내부의 팀들과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4달 정도 저희가 이제 전에 시작한 프로젝트라서 아직 할 일이 많은데요. 네, 우선은 이제 저희가 현재 이제 기본적인 그 검색 사용자들의 어떤 액티비티를 가지고 지표 개발을 했지만은 사용자들의 좀 더 종합적인 만족과 불만족을 지표화하는 작업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리고 사용자군에 대해서도 현재는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고급 사용자군, 지리군을 나누는 기준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상 탐지를 하거나 셧다운하는 기능도 지금 부분적으로만 제공되고 있는데 더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저희가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개별 실험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더 자동화된 분석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 좀 실험별로 커스텀 어널리시스 할 수 있는 부분도 제공을 하려고 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이 이제 보통은 그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이제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실험을 했을 때그 수익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예상된다든가 아니면은 사용자 배분이 랜덤하게 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커서 인퍼런스 테크닉을 사용해서 조금 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이라는 게 어떤 피처의 평가를 위해 보통 사용이 되지만은 개별 피처에 이제 파라미터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랭킹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최적화를 저희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4달 동안 저희 팀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여러분들 도움으로 했고요. 네, 앞으로 이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서 이 여정에 함께 하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 분들을 저희 팀에서 많이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